결혼식장 밖 남루한 옷차림의 중년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른다. 저 정만석 선생님 맞으시죠? 저 그때 장학금 받은 이도현이에요. 예비 사돈 장영석이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보며 냉정하게 말한다. 하객 분이신가요? 그런데 복장이 저런 사람이 결혼식장에 있으면 보기 좋지 않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서울 근교의 작은 전원주택, 이른 아침부터 정만석은 분주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곧은 어깨와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딸 지훈의 결혼식이 바로 내일이었거든요. 아이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만석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청첩장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40년 가까이 교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딸의 결혼식에 올 사람들을 세어보니 그리 많지 않더군요. 부엌에서 차를 우리던 만석은 문득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햇살이 마당의 감나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서 어린 지훈이 뛰어놀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죠. 벌써 32이라니 시간 참 빠르다. 오늘 오후에는 예비 사돈인 장영석 씨와 마지막 결혼준비 회의가 있었어요. 장영석은 유명한 기업가로 아들 태준이 운영하는 벤처회사의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만석은 솔직히 말해서 그 집안과의 만남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평생 교사로 살면서 그래도 나름 보람을 느끼며 살았는데 이런 때가 되니 초라해지는구나. 만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은퇴한 교장 선생님의 연금으로는 화려한 결혼식을 치르기에 빠듯했거든요. 하지만 만석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시작한 개인 장학 사업이었죠. 매달 얼마 되지 않는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내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을 받은 학생이 수백 명은 될 거예요. 그때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만석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노란 사진들 속에는 장학금을 받고 기뻐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대학에 진학했다고 편지를 보내기도 했고, 어떤 아이는 취업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연락이 끊어진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렇다고 서운하지는 않았어요.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아빠, 내일 준비는 다 되셨어요? 응,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다 준비했다. 태준이 아버님이 오늘 오후에 오신다고 하셨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지훈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어요. 딸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괜찮다, 지훈아. 아빠가 누군지 알잖니. 평생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이 나이에 주눅들 일은 없어.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만석은 다시 한숨을 쉬었어요. 장영석 같은 성공한 사업가 앞에서 은퇴한 교사인 자신이 과연 당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 2시 약속 시간에 맞춰 장영석이 도착했습니다. 값비싼 외제차에서 내린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만석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고 그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사장님. 아, 교장 선생님. 오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장영석은 능숙하게 결혼식 진행 순서와 하객 관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업가답게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완벽했죠. 내일 웨딩홀에는
제 회사 임직원들과 거래처 분들이 많이 오실 예정입니다. 혹시 교장 선생님 쪽 하객들도 많이 오시나요? 만석은 잠깐 주저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은퇴한 지 오래되어서요. 아, 그렇군요. 장영석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지만 금세 다시 웃음을 지었어요. 그 순간 만석은 묘한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남을 가르치고 도우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이 나이에 딸 결혼식 하나도 체면이 걸리니 참. 만석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었어요. 자신이 살아온 길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었거든요. 결혼식 당일 아침, 정만석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딸의 결혼식이라는 기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몰려왔거든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75세의 나이치고는 단정한 편이었지만 어쩐지 오늘은 모든 게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오늘 하루만 무사히 지나가면 된다. 만석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웨딩홀, 로얄 팰리스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와 하얀 장미로 장식된 예식장은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만석은 그 화려함에 잠시 압도되었어요. 평생 소박하게 살아온 자신에게는 너무나 낯선 공간이었거든요. 교장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장영석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미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주변에는 그의 회사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네, 일찍 와서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좋으십니다. 오늘 하객이 꽤 많을 예정이니까요. 제 회사 임원진들과 주요 거래처 분들이 대부분 참석하십니다. 장영석의 말에 만석은 괜히 위축되었어요. 자신 쪽 하객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몇 명의 동료 교사들과 이웃 몇 분이 전부였죠. 오전 11시 본격적인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지훈이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신랑 태준도 턱시도 차림으로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영석 쪽 하객들은 정말 화려했어요. 명품 정장을 입은 기업인들, 고급 핸드백을 든 여성들이 예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반면 만석 쪽 하객들은 소박한 차림의 은퇴한 교사들과 동네 어르신들이었죠. 아무래도 우리 쪽이 초라해 보이는군. 만석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진심으로 축복해주러 온 사람들인데 초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후 1시 결혼식 시작을 1시간 앞두고 만석은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화려한 분위기에 숨이 막혔거든요. 웨딩홀 앞 정원에서 담배 한 대를 피우려던 그때였어요. 정만석 선생님 맞으시죠?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사람은 남루한 옷차림의 중년 남성이었거든요. 더럽고 낡은 점퍼에 해진 청바지, 며칠 씻지 않은 듯한 수염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쉽게 기억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선생님, 저 이도현이에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때 장학금 받은 이도현입니다. 이도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만석의 기억 속에서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20여 년 전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려던 한 학생. 어머니가 병원비로 집안이 기울어져서 고등학교도 그만두려 했던 그 아이였죠. 아, 도현이 맞구나.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너 지금, 선생님 이렇게 됐어요. 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주신 50만 원 장학금. 그것 때문에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었어요. 대학도 갔고요. 하지만 그 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만석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토록 총명했던 아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어 있다니. 도연아, 무슨 일이 있었니? 사업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다 실패했어요. 보증도 잘못 서고 사기도 당하고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쓰라렸어요. 하지만 선생님, 저 그때 받은 은혜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도연아, 만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딸분 결혼식이라고 들었어요.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으로는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때 웨딩홀 입구에서 장영석이 나왔습니다. 만석과 도연의 모습을 본 그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교장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곧 식이 시작되는데요. 아, 잠깐 옛 제자를 만나서. 장영석은 도연의 초라한 모습을 훑어보더니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객분이신가요? 그런데 복장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인사만 드리고 갈게요. 도연이 급히 말했어요. 하지만 만석은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잠깐만. 우리 차라도 한잔하자. 근처에 커피숍이 있으니까. 장영석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만석은 개의치 않았어요. 제자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교장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장영석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시작까지 30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만석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도연의 떨리는 눈빛을 보니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장 사장님,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못 본 제자라서요. 잠깐만 이야기하고 올게요. 하지만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만석은 도연의 팔을 살짝 잡으며 웨딩홀에서 멀어졌어요. 장영석은 불쾌한 표정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도연의 남루한 차림새가 눈에 거슬렸어요. 저런 사람이 결혼식장 근처에 있으면 보기 좋지 않은데 웨딩홀에서 100m쯤 떨어진 작은 커피숍, 만석은 도연을 안내했습니다. 다행히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으니 도연은 더욱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아, 뭐 마실래? 만석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저는 아니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뭔가는 시켜야지. 만석은 커피 2잔을 주문했습니다. 커피가 나오자 도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무슨 소리야? 제자가 찾아왔는데 반가우면 됐지. 뭐가 죄송해.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은 변하지 않으셨네요. 그때 그 따뜻한 모습 그대로. 만석은 찬찬히 도연을 바라봤어요. 남루한 옷차림과 거친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총명했던 학생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도 갔습니다. 컴퓨터공학과요. 성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졸업하고 나서는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에 취직했고요. 그럼 잘 됐구나. 처음에는 그랬어요. 몇 년 일하다가 동료들과 함께 창업도 했습니다. 인터넷이 막 뜨던 때였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파트너가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그것도 모르고 제가 연대보증을 서서 빚만 떠안게 됐죠. 그 후로는 계속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만석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연을 바라봤어요.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재기하려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다 실패했어요.
사기도 당하고 잘못된 투자도 하고 결국 집도 잃고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도연아, 만석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 한 가지만은 절대 잊지 않았어요. 그때 선생님이 주신 50만 원, 그리고 그때 해주신 말씀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내가 공부해서 성공하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야 하셨잖아요. 만석은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어린 도연이 장학금을 받고 눈물을 흘리던 모습,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들. 선생님, 사실 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도연은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뭐니?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 자료입니다. 특허도 출원했어요. 도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스마트폰 보안 관련 기술인데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예요. 이미 몇몇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만석은 어리둥절했어요. 그런데 왜 이걸 나한테? 선생님, 이거 정말 큰 돈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억 단위도 가능합니다. 도연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투자를 받으려 해도 제 신용으로는. 하지만 선생님이 대표로 나서주시면 달라질 거예요. 도연아, 이건 너무. 선생님, 제발 받아주세요. 도연이 봉투를 만석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요. 평생 은혜를 갚지 못했는데. 만석은 봉투를 바라봤어요. 그 안에 정말 억 단위의 가치가 있는 기술이 들어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진지한 눈빛은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도연아, 하지만 이건. 그때 만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아빠 어디 계세요? 곧 식 시작되는데. 아, 지훈아. 아빠가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보니 도연이 일어서고 있었어요. 선생님 가세요. 오늘은 딸분의 소중한 날이잖아요. 도연아, 그런데 이건. 일단 가져가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언제든 연락 주세요. 도연은 자신의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건네며 봉투를 만석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만석은 봉투를 들고 일어섰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과연 이게 현실일까 싶었거든요. 도연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아직 늦지 않았어. 도연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만석은 봉투를 품에 안고 웨딩홀로 향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도연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웨딩홀로 돌아온 만석은 품속의 서류 봉투를 느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도연의 간절한 눈빛과 그가 건넨 기술 자료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그 안에 정말 억 단위의 가치가 숨어 있을까요? 교장 선생님, 어디 가셨던 겁니까? 장영석이 예식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상당히 불쾌해 보였습니다. 시작까지 10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만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사람은 뭡니까? 복장도 그렇고. 장영석의 목소리에 거부감이 묻어났습니다. 옛 제자입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제자요? 장영석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행색의 사람이 교장 선생님의 제자라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만석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장영석의 말에는 명백한 계급 의식이 담겨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딸의 결혼식이니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식장 안으로 들어서니 이미 하객들이 자리를 거의 다 채우고 있었어요. 신랑 측은 화려한 정장을 입은 사업가들과 그들의 가족들로 가득했고, 신부 측은 소박한 차림의 은퇴 교사들과 동네 어르신들이 듬성듬성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쪽이 초라해 보이는군. 만석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장영석은 주요 하객들에게 인사를 다니며 분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전무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이사님 반갑습니다. 저희 아들 잘 부탁드려요. 그의 인사를 받는 사람들도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고급 브랜드 정장과 시계, 핸드백들이 예식장을 더욱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만석은 자신의 동료 교사들과 조용히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지훈이 예뻐 보이죠? 하지만 그 순간 만석은 자신도 모르게 품속의 서류 봉투를 만졌어요. 도연이 말한 대로라면 그 안에는 정말 큰 가치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아버님, 준비됐어요?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신랑답게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차분해 보였어요. 응, 태준아. 너무 긴장하지 마라. 네, 아버님. 그런데 아까 밖에서 어떤 분과 이야기하시는 걸 봤는데 만석은 잠시 망설였어요. 옛 제자야. 인사차 들렀다가 갔어.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궁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신부 입장 준비를 위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웅장한 음악과 함께 신랑이 먼저 입장했고 이어서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만석은 딸의 모습에 가슴이 벅찼어요. 어느새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으로 자란 지훈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신부 아버지로서 지훈과 함께 버질로드를 걸으며 만석은 미묘한 시선들을 느꼈어요. 장영석 쪽 하객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뭔가 평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분이 신부 아버지시구나.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신랑 아버지 쪽과는 격이 다르지 않나? 사업 규모도 그렇고 하객들 보니까 작은 속삭임들이 만석의 귀에 들렸어요. 마음이 불편했지만 오늘만큼은 참아야 했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장영석은 계속 주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명함을 주고받으며 사업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마치 비즈니스 모임 같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아, 그렇군요. 저희도 그쪽 분야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만석은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며 점점 위축되었어요. 자신은 평생 교육에만 몸담아왔기 때문에 저런 비즈니스 네트워킹에는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예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 양가 가족들이 함께 사진을 찍을 때였어요. 사진작가가 포즈를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신랑 아버님은 가운데 서시고 신부 아버님은 옆으로. 그 순간 만석은 자신이 보조적인 역할로 밀려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사진작가의 의도는 없었겠지만 장영석의 당당한 모습과 대비되어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이동할 때 장영석이 만석에게 다가왔어요. 교장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제자분 말인데요. 네. 혹시 어떤 분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오늘 같은 날에는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요. 만석은 장영석의 진위를 알 수 있었어요. 도연의 초라한 모습이 자신들 체면에 먹칠할까봐 걱정하는 것이었죠. 그냥 옛 제자입니다. 인사만 하고 갔어요. 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장영석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래도 오늘 기자들도 몇 명 와 있고
주요 인사들도 많이 오셔서 혹시 사진이라도 잘못 찍히면 곤란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만석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도연은 자신의 소중한 제자였는데 마치 부끄러운 존재처럼 여겨지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딸의 결혼식이니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만석은 품속의 서류 봉투를 다시 한번 만지며 복잡한 심정으로 피로연장을 향했습니다. 피로연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하객들은 담소를 나누며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동료 교사들과 함께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품속의 서류 봉투와 도연의 간절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교장 선생님, 지훈이 정말 예쁘게 컸네요. 옆에 앉은 김 선생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시집도 잘 보내고. 만석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지 어색했어요. 한편 장영석은 주요 하객들과 적극적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 회사와 협업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시죠. 네, 좋은 제안이네요. 월요일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만석은 점점 소외감을 느꼈어요. 자신은 교육계에서 평생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모임에는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그때 지훈이 신부복을 갈아입고 나타났습니다. 화사한 한복 차림의 딸을 보니 만석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아빠, 오늘 정말 감사해요. 지훈이 만석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지훈아, 행복해라. 그게 아빠 소원이야. 네, 아빠. 그런데 아까 밖에서 누구랑 이야기하셨다면서요? 옛 제자야. 축하하러 왔다가 갔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궁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하객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피로연이 어느 정도 진행될 무렵 장영석이 만석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교장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럽시다. 두 사람은 피로연장 한쪽 구석으로 이동했어요. 장영석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까 그 제자분 말인데요. 혹시 어떤 사이인지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만석은 당황했어요. 그냥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입니다. 왜 그러시죠? 사실은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장영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사람 현재 신용불량자더군요. 그것도 꽤 문제가 많은. 뭐라고요? 몇 년 전부터 사기 사건에도 연루되었고 현재는 사실상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영석의 목소리에는 거부감이 묻어났어요. 그런 사람이 오늘 같은 날에 나타난다는 게 만석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도연의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장영석이 일부러 신상 정보를 조사했다는 사실이 불쾌했습니다. 장 사장님,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제 제자입니다. 과거에 일로 저를 찾아와 인사한 것뿐인데 교장 선생님 이해해 주세요. 장영석이 급하게 말했어요. 오늘 여기 온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시잖아요. 제 회사 임원진들, 주요 거래처분들. 만약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알려지면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석은 장영석의 말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딸의 결혼식이니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피로 연장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기, 저 사람 아까 밖에 있던, 어떻게 들어온 거지? 만석과 장영석도 그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연이 피로 연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여전히 남루한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단호해 보였어요.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장영석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도연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만석이 있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피로 연장 분위기가 급격히 어색해졌어요. 선생님, 도연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장영석이 급히 도연을 막으려 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잠깐만요. 도연이 장영석을 제지했어요. 저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피로 연장의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집중되었어요. 지훈도 놀란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태준도 당황한 듯 했습니다. 도연아, 왜 다시 왔니? 만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아까 드린 그 자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 되어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장영석이 화를 내며 끼어들었어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그때 피로 연장 안의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누구야? 아까부터 신부 아버지랑 아는 사이인 것 같던데. 저런 사람이 왜 여기에? 장영석은 급히 만석에게 다가왔어요. 교장 선생님, 지금 당장 저 사람을 내보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 기자들도 있고. 만석은 진퇴양난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도연이 걱정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딸의 결혼식을 망칠 수는 없었거든요. 도연아, 오늘은. 선생님, 제발 한 말씀만 들어보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충분합니다. 장영석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당장 나가세요.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피로 연장은 완전히 어수선해졌어요. 하객들은 웅성거렸고 지훈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준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지훈을 달래고 있었어요. 만석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평생 떳떳하게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 하나 챙겨줬을 뿐인데 그게 죄라면 난 끝까지 죄인이다. 만석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피로 연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하객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지훈의 흐느끼는 소리만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만석은 딸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지훈아, 울지 마. 만석이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장영석이 막아섰습니다. 교장 선생님, 지금 당장 저 사람을 내보내세요. 이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장영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도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선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피로 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장영석 쪽 하객 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보안팀을 불러야겠어요. 또 다른 하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연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피로 연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도연을 바라봤어요. 저는 이도연입니다. 정만석 선생님의 제자였고 지금은. 도연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도연은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20여 년 전 저는 고등학교를 그만둘 위기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비로 집안이 기울어져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정만석 선생님이 저에게 50만 원 장학금을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작은 돈일지 모르지만 그때 저에게는 전부였어요. 만석은 도연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거든요. 그 돈으로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었고 대학도 갈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죠. 장영석은 불안한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어요.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인생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도 실패하고 사기도 당하고 결국 이렇게 됐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장영석 쪽 하객이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그때 해주신 말씀을 잊지 않았거든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언젠가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셨죠. 만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해 개발한 게 있습니다. 도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스마트폰 보안 기술입니다. 특허도 출원했고 이미 여러 투자회사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보안 기술이라고? 특허 출원했다고? 태준이 갑자기 관심을 보였어요. 벤처 사업가인 그에게는 흥미로운 이야기였거든요. 혹시 어떤 종류의 보안 기술인가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영석이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태준은 이미 도연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생체 인식과 암호화를 결합한 새로운 방식입니다. 기존 보안 시스템보다 100배 이상 안전하죠. 도연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정말요? 태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혹시 구체적인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태준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장영석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이미 서류를 태준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태준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해냈죠? 몇 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피로 연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도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우리 아버님께? 태준이 물었어요. 도연은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교도소에서 인생을 끝냈을지도 모르죠. 교도소요? 장영석이 끼어들었어요. 네, 고등학교를 그만뒀다면 아마 잘못된 길로 빠졌을 거예요. 그때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도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만석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자신이 한 작은 도움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꾼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의 첫 번째 수익은 선생님 것입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장영석이 놀랐어요. 이미 몇몇 투자회사와 협의 중입니다. 최소 억 단위의 수익이 예상되고요. 태준이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거 정말 혁신적인데요. 우리 회사에서도 이런 기술을 찾고 있었거든요. 정말요? 도연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네, 당장 협업하고 싶을 정도예요. 투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영석은 상황이 급반전되는 것을 보며 당황했어요. 방금 전까지 내쫓으려던 사람이 갑자기 억 단위 사업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도연은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정말로 이 기술을 받아주시겠어요? 만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피로 연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도연을 몰아내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관심 있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하나 살린 게 결국 나를 살렸구나. 만석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감격스러워했어요.
피로 연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도연을 몰아내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특히 태주는 도연의 기술 자료를 계속 들여다보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이 보안 알고리즘, 정말 독창적이네요. 기존 방식들의 취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했어요. 태준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영석은 상황이 급변하는 것을 보며 당황스러워했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내쫓으려던 사람이 갑자기 억 단위 사업의 핵심 인물이 될 수도 있다니. 태준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거 아니야? 장영석이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정말 대단한 기술이에요. 태준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 기술로 실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셨나요? 네, 간단한 시연용은 있습니다. 도연이 가방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어요. 보시겠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도연은 기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복잡한 생체 인식 시스템이 구동되기 시작했어요. 와, 주변에서 지켜보던 하객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장영석도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가까이 다가왔어요. 사업가의 본능이 발동한 것이죠. 이 기술이 정말 상용화가 가능한 겁니까? 장영석이 신중하게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이미 삼성과 LG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도연의 답변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삼성과 LG에서요? 태준의 눈이 더욱 반짝였어요. 네, 내일 삼성 본사에서 프레젠테이션 예정이었는데 도연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선생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만석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자신의 제자가 이런 대단한 기술을 개발했다니. 도연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건 내가 피땀 흘려 만든 거잖니. 내가 받을 수는. 선생님, 제발 받아주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때 50만 원이 저에게는 세상 전부였거든요. 태준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어요. 도연 씨, 죄송한데 제안이 하나 있어요. 네. 우리 회사에서 이 기술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정식으로 파트너십을 맺는 건 어떨까요? 장영석이 깜짝 놀랐어요. 태준아, 갑자기 그런 중요한 결정을. 아버지,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기술은 흔하지 않거든요.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이 기술의 지분 중 절반은 정만석 선생님 명의로 하고 싶습니다. 도연이 만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피로 연장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어요. 절반 지분이라면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뭐라고요? 장영석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생님이 제 인생의 반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저도 제 성공의 반을 드리고 싶어요. 도연의 말에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만석은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도연아, 선생님 받아주세요. 이게 제가 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에요. 태준도 감동한 듯 했어요. 정말 훌륭한 마음이네요. 저희도 기꺼이 그 조건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장영석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내쫓으려던 사람과 이제 사업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니. 그런데 정말 확실한 기술인가요? 장영석이 신중하게 물었어요. 아버지, 제가 이 분야 전문가인 거 아시잖아요. 이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태준이 자신 있게 답했어요. 그때 지훈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아까까지 울고 있던 딸이 이제는 미소를 지으며 도연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훈이에요. 아버지 제자분이시군요. 아, 네.
오늘 결혼하신다고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도연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감사해요. 아버지가 평소에 제자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만나니 반가워요. 만석은 딸의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자신이 기른 딸이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버지께 그런 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지훈이 도연에게 물었어요. 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죠. 태준도 지훈 옆에 섰어요. 여보, 정말 좋은 분이시네. 우리도 도연 씨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장영석은 마지못해 도연에게 다가왔어요. 도연 씨, 아까는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도연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석이 손을 내밀었어요. 도연도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피로 연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화기애애해졌어요. 아까까지의 혼란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만석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감격스러워했어요. 자신이 어려운 학생 하나 도운 것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하객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선생님의 가르침이 이런 결과를 만든 거죠. 다른 하객이 감탄했어요. 도연은 다시 한번 만석에게 깊게 인사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도연아, 이제 그만해. 내가 스스로 해낸 일이야. 만석이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기뻤어요. 평생 남을 가르치고 도우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만석은 전원주택 거실에 앉아 도연이 준 서류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20여 년 전에 준 50만 원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화벨이 울렸어요. 태준이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도연 씨 기술 검토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 어떻게 나왔니? 정말 대단해요. 우리 회사 기술팀에서도 놀랄 정도였어요. 곧바로 투자 계약을 진행하고 싶다고 합니다. 만석은 가슴이 뛰었어요. 그럼 정말, 네, 초기 투자금만 10억 원 규모가 될 것 같아요. 아버님 지분으로만 5억이 넘을 거예요. 5억. 만석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평생 교사로 살면서 벌어본 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태준아, 정말 고맙다. 그런데 도연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아, 도연 씨요? 지금 저희 회사에서 임시 숙소를 제공해 드렸어요. 곧 정식 계약하면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만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갑자기 큰 돈이 생긴다고 해서 자신의 삶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어요. 도연처럼 어려운 학생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일주일 후 만석의 집에 도연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몰라보게 단정해진 모습에 만석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도연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 도연아. 완전히 달라졌구나. 만석도 기뻐하며 도연을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거실에 앉은 도연은 만석에게 정식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선생님, 모든 절차가 완료됐어요.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고맙다, 도연아. 정말 고마워. 선생님이야말로. 저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도연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어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이 기술이 성공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거예요. 개인정보 보안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래, 내가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리고 선생님,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도연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데?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저희가 함께 장학재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선생님처럼 어려운 학생들을 도우는 거죠. 만석의 눈이 반짝였어요. 바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일이었거든요. 정말 좋은 생각이다, 도연아.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럼 함께 해주시겠어요? 물론이지. 우리 함께 많은 아이들을 도우자.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악수했어요. 스승과 제자가 다시 만나 새로운 꿈을 키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지훈이 태준과 함께 찾아왔어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도연 삼촌도 오셨네요. 지훈이 밝게 인사했어요. 응, 지훈아. 신혼여행 잘 다녀왔니? 네, 정말 좋았어요. 도연 삼촌 덕분에 아빠가 유명해지셨다면서요? 태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장인어른, 벌써 소문이 났어요. 교육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문?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 제자 덕분에 억만장자가 됐다는 이야기요. 많은 선생님들이 감동받으셨대요. 만석은 쑥스러워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도연이가 성공한 게 가장 기쁘지.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소란스러워지셨죠? 무슨 소리야? 나는 자랑스럽다. 내 제자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게. 지훈이 도연에게 다가왔어요. 도연 삼촌, 저희 결혼식 때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아빠가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셨는지 새삼 느꼈거든요. 지훈 씨도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선생님을 닮으셨어요. 태준도 거들었어요. 도연 형, 앞으로 저희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프로젝트 정말 기대돼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봐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도연은 일어섰어요. 선생님, 이제 가봐야겠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개발 작업이 시작되거든요. 그래, 도연아. 몸 건강히 잘하고.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도연이 만석의 손을 잡았어요. 뭔데? 저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엔 진짜 제 이름 걸고요. 그리고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만석은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도연아, 이젠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차례야. 그때 내가 내게 해준 것처럼. 네, 선생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연이 떠나고 나서 만석은 마당에 나가 감나무를 바라봤어요. 가을 해가 나무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한 아이에게 베푼 작은 선의가 이렇게 큰 열매를 맺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우며 진정한 교육자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거였죠.